야, 엽서 오래간만에 보네. 아, 그거 보내셔야 돼요. 청할 때. 잡담하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아, 그런 거. 네.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1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113회 113. 113 무슨 번호죠? 옛날에 수사본부. 없어진 번호죠. 네. 없어졌어요? 예, 옛날에 우리 누나가 네. 전화기를 들 테니까 되게 어렸을 텐데 예. 나보고 목을 조르래요. 왜요? 여보세요. 여기 도둑이 제가 목을 콱 조르면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장난전화를 쳤는데 그때 전화한 게 113 수사본부였어요. 아, 수사본부에다 장난 전화를 하신 거예요? 대공 그때는 아. 이게 간첩 잡고 이런 게 나쁜 되게 어린이네요. 있었잖아요. 큰일 날 뻔했네.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고 했었는데, 자, 113, 또 느낌이 또 새롭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네버엔딩 스토리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고요. 자, 제 오른쪽에는 우리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새날의 전직 요정 야수입니다. 네, 왔다 갔다 해요, 타이틀이. 오늘 또 마차님한테 뺏겼어요. 아, 뺏겼어요? 예. 그럼 새로운 영역을 파는 게 낫지 않아요? 자꾸 요정 가지고 무슨 두 분이 탁구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그냥 주거리 받거리 한 번씩 하시는 것 같은데. 서로 하기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요게 어때요? 예. 요게 요괴워치. 요괴로 그냥 쭉 가세요. 누가 욕괴, 노리지 않을 것 욕괴. 같으니까. 욕계로 아, 하겠습니다. 욕계로 네. 욕계로 하신다고. 자, 한 주 동안 별일들 없으셨죠? 네. 네. 자, 그러면 그럼 왜 마차님이 대답하세요? 야수님한테 주말에 물어봤는데. 봤거든요. 집회장에서. 별거 없었다는 아, 거 이번에는 알고. 저기 장소 바뀌었잖아요. 네, 여의도로. 여의도로.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 그 얘기를 하던데 서초동에도 했다고. 예. 듀얼로 한 거예요? 아니요, 서초동은 듀얼이 아니고. 쳐주지 않습니다. 아, 서초동은 그래요? 아닙니다. 네. 이제 이게 또 이렇게 뭉치다가 어떻게 보면 막 이제 또 이렇게 분열될 수도 있겠네.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하다 근데 보면. 사실 뭐 서초동 집회는 사실상 민주당을 공격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요?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모이는지도 여러분들이 잘 귀를 쫑긋 세우고 맞아요. 이 정보를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서초동으로 가신 분들이 몇 분 얼마 정도 계셨는데 이번 주에는 그래 확실히 여의도로 많이 네.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날 여의도 쪽을 지나가는데 약속 있어서 가는데 엄청 거기가 막힐 줄 알았어요. 여의도역 쪽이. 근데 거기가 이제 역이 그래도 진입로가 여러 군데거든요. 다른 데보다는 역도 많고 넓고 좀 그런 편이긴 한데 걱정했는데 사람이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지하철에. 네, 국회의사당에서 네. 여의도 공원까지니까 거기는 다 총통제. 근데 아. 여의도 역 쪽은 괜찮았던 거예요. 아, 지하철로 지하철 쪽으로는 여의 나루 쪽이 그러면 조금 많았으려나? 국회의사당 9호선으로. 아, 9호선으로 다 몰리셨구나. 예. 자, 그래서 그날도 이제 그 피켓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눈에 띄고 주말인데도 원래 사실 여의도는 원래 직장 중심이잖아요. 근데 평일날에 그날 주말이었는데 좀 젊으신 분들이 좀 의외로 좀 많이 좀 지나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제 등산복 입고 집회 오신 분들도 많고 보통 등산복을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등산 갔다가 저녁에 이제 집에 그렇게 오시는. 가면 아니 여기 주말에. 넣기가 좋아서 그리고 넣고 바닥에 앉기가 편안해서 그런 건지 아, 모르겠는데. 그렇구나. 요즘은 집회에 네. 나올 때 최대한 예쁘게 입고 나옵니다. 바뀌었어요? 예. 멋내는 걸로 패션쇼로. 예전에 저기 탄핵 집회할 때는 네. 사람들이 춥기도 하고. 그렇죠. 네. 꼭 그러니까 싸매고. 방한복 중심으로 굉장히 전투적으로 나왔는데 예. 요즘은 최대한 예쁘게 차려입고 나와요. 그것도 괜찮아요. 여의도 얼마 만에 가보신 거예요? 여기도 자주 가세요? 한 2달 전에 약속이 있어서 한번 갔었는데 아, 그래요. 좀 감회가 새로웠어요. 예전 네. 같이 막 자전거 타고 롤러스케이트 타고 광장에선 그러죠. 여의도 광장. 지금도 해요? 네, 아, 그럴걸요? 그래요? 자, 이게 다 끝나신 건가요? 네, 오사춘기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사춘입니다. 오사춘기님은 제가 질문 다 끝난 다음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런 너무 소개도 없이 들어오게 청취자분들이 어려워하세요. 방송을 잘 몰라서. 네, 소개가 되고 난 다음에 편안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청문회를 해보셔야 돼. 그래서 제가 거기 위원장이 딱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딱 멘트가 나와야 되는데 자,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요때 이제 본인 토크 들어가고 그래요? 남의 거 쑥쑥 들어갈 수가 있어요. 깊이 있는 대화는 이제 그 전에는 잘 조금 안 됩니다. 네. 네. 똑같이 의장 마음이에요, 의장 마음. 똑같이
그랬습니다. 네. 똑같이 가슴 아파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또 술을 그렇게 많이 드셨다고. 일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요? 예, 전 장관 아, 예, 장관님 그렇게 때문에. 물러나셔서 네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예.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댓글을 많이 보거든요. 댓글도 많이 보고 하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댓글 본 것 중에서도 그 삽질이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그 4대강 22조 그거를 다룬 다큐 영화가 나왔는데 삽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22조를 뭐 허투루 썼다. 4대강을 망가뜨렸다 뭐 이런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비판의 글이 달리던가 아니면 뭐 이명박 대통령을 좋아하면 뭐 아니다. 이명박도 그런 사람이 아니다. 뭐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다 문재인 대통령 욕으로 달려요. 야, 이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잘못 갖고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게 다 다 일로 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로만 보면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거의 뭐 예수의 경지로 올고 가셨어요. 한 사람만 잡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될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저도 네. 재밌는 거 본 게 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네. 한 번씩 이제 정책 게시물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부나 이런 데서 뭐 정책 프로그램 이런 게 있습니다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댓글에 보면 뭐 돈을 쏟아붓는다, 뭐 낭비다, 무슨 뭐 나라 말아먹고 있다, 악플이 엄청나더라고요. 네. 도대체 그게 왜 욕을 먹을 짓인지 정말 신기하. 이거 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도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너무 빨리 달리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도조차도 진짜 이제 사람들이 그냥 예전같이 이제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무조건 싸워야 된다라는 생각만 있는 건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오사춘기 요때 한번 들어오셔야 됩니다. 너무 슬퍼요. 이분 저는 안 되겠네 타이밍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그 편집하면 딱 맞으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 노인 양반 요즘에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요즘 전어철이잖아요. 네. 전어철이네. 살찐 전어들 같지 않아요? 제 광화문에 이렇게 막 전어가 예. 성격이 급해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죽는데요. 바깥 예, 바다에서 나오면. 예. 그래서 전어는 굉장히 싱싱할 때 먹어야 된다고 해서 요즘에 전어철인데 그 인간들 보면 저는 전어가 생각나요. 확 나와서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안 이런 되고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입을 다물고 계세요. 우리까지 위험합니다. 요즘에 안 그래도 지금 노란 딱지 때문에 전어가 민감한데. 죽었으면 좋겠다. 전어가. 그렇지. 전어가 그런 걸로. 편집하면 완벽합니다. 아니 무슨 학원 다니나 봐. 사람 뭐 염정 지르는 학원 뭐 이런 거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답답해요. 뭐 집회에 대한 것도 또 아마 얘기를 하셨고 주말마다 이제 또 집회 다양하게 다니시면서 많은 또 이동이 있었는데 자 오늘은 그래서 주제를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문화들 중에 요즘에 또 집회도 어떻게 보면 촛불 집회도 대한민국을 또 대표하는 또 어떤 히트 상품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에서 봤을 땐 세계적인 거죠. 세계적인 거죠. 정권 교체까지 했던 엄청난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많잖아요. 대한민국의 히트 상품 우리가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외국하고 비교했더니 너무 좋더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순서를 한번 정해볼까요? 자, 마차님한테 먼저 기회를 네네. 드리겠어요. 한번 꼭. 들어볼게요. 3번. 3번. 1번. 야, 뽑으세요. 대체로 만족. 2번입니다. 저는 4번입니다. 2번 되게 잘 뽑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1번부터 4번님 1번 어디 갔어요? 1번. 예. 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우리 대한민국 히트 상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히트 상품 첫 번째 시간 야수가 뽑혔는데요. 지난주에 마차님하고 순서를 바꿨거든요. 예. 받고 싶어요 오늘? 아니요, 그랬다고. 하지만 나는 이번에 그런 짓을 하지 않고 순서를 지키겠다. 꼭 지켜주세요. 네. 저 대한민국 히트 상품 이게 다른 분들이 뭐 할지 궁금해가지고, 네네네. 그러니까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 안 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녹음실에서 만나고 물어보고 네. 어떤 거 하실지 물어보고 나서 거기에 이제 남는 것들 피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죠. 네네네. 뭘로 정하셨습니까? 그 중에 저도 후보군은 많았어요. 하고 싶었던 거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소설. 소설 우리나라 한국인 작가가 그러니까 한국인 작가 중에 노벨상 후보에 오른 사람 그러면 고은 시인 이렇게 가장 유명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런데 저도 처음 들어봤었어요. 얼마 전에 다른 분하고 책 읽기 모임에서 알게 된 작품인데 네. 김은국 소설가라고 계십니다. 김은국 소설가라고. 으아 소설이에요. 으아 이분 아니죠? 예, 아닙니다. 예, 아싸, 아닙니다. 호랑나비. 아닙니다. 김은국. 김은국. 네. 은국. 예, 예, 김은국. 김은국 소설가가 쓴 순교자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게 이분이 6.25 때 장교로 근무하고 이제 6.25 이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계속 정착을 하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미국에서 영어로 쓴 영문 소설인데 네네. 그게 쓰자마자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합니다. 엄청나게 히트를 해요. 그래서 노벨상 후보까지 올라가거든요. 그걸 우리가 몰랐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뭘로 유명하냐면 그 CF 그 커피 맥심 그 CF 중에 네.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네, 있어요. 그래요. 그때 안성기. 예, 그런. 안성기 배우 그 전에 할아버지가 예, 예. 이렇게 커피 들면서 예. 성우가 이제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할 때 그 할아버지 그 그래요? 할아버지가 김은국 작가예요. 아 그래요? 예. 되게 멋있는 김도영 패션 같이 모델 생겨가지고, 예. 패션 모델 느낌이었는데. 예. 우리 막 장난 그렇게 쳤잖아요. 막 패러디에서 가슴이 따뜻한 사람을 만지고 싶다. 학교 다닐 때 그거 했었었는데. 그건 지금도 오늘 그렇죠. 뭐 그냥 어차피 뭘 해도 노란 딱지 묻는다고 지금 막 하시는 것 같아. 위험한데 오늘. 아니 그렇게 장난을 쳤다고. 그래서 가슴이 이거는 뭐 이렇게 따뜻한 사람을 만지고 싶다.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네. 이 순교자라는 소설이 한글로 번역된 게 당연히 있겠죠. 네.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 후보로 오른 뒤에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미국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럽인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한국하고는 이제 인연이 좀 많이 없는 상태로 오래 살았지만 정기적으로 이제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CF 모델도 하고 강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한국 내에서 유명인으로 대단한 하셨어요. 분이시네요. 예. 근데 이제 이 순교자라는 소설이 좀 약간 제목만 보면 약간 종교적인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당시에 한국 사회를 굉장히 신랄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국 전쟁 전후에 한국 전쟁 중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공산주의, 공산당이라는 그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를 악으로 규정했잖아요. 예. 굉장히 완전히 극각으로 그쵸, 이제 그쵸. 나눠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국토까지 나눠지는 생각해보니까 비슷하네. 그때랑 지금하고. 그죠? 그렇게까지 비교하기는 저는 좀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지. 내 논리가 중요하고 예. 상대방이 어떤 논리로 이야기하는지는 사실 아예 관심조차 없잖아요. 사실 촉갈만 안 들었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유명한 사건들이 이제 제주 4.3도 그렇고 그 6.25 한국 전쟁 중에 있었던 학살 사건들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너 국군한테 그 뭐 밥 한 끼 얻어먹었지. 그럼 바로 총살. 이제 다시 올라가면서 너 공산당한테 물 한 그릇 떠줬지. 맞아. 총살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순교자라는 소설은 그러니까 목사의 실종 사건을 중심으로 이게 미스테리 형식으로 다룬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한 권짜리인데 되게 재밌어요. 정말 인정할 정도로. 근데 이분이 쓴 소설은 이게 유명한 건 이게 유일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렇게 유명해진 작품은 없는데. 근데 아직 순교자라는 그 소설 아직 영화로는 안 나왔죠? 몇 번 나왔죠. 영화를 했나요? 아 네. 그래요? 그렇게 유명한 작품인데 영어로 안 나왔어요. 그러게. 그리고 이게 이 대본으로 만들기 참 좋은. 그러니까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구성이 미스테리 구성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탐정이 사건을 파헤쳐 나가는 과정으로 이제 써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대한민국 히트 상품들 중에
사실 고은 시인이 이제 뭐 미투 때문에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에서 평가가 막 어떻게 안 네, 좋아지긴 네. 했는데 네, 네. 사람 자체의 어떤 잘못과 별개로 그러니까 고은 시인이 남긴 그 작품은 그러니까 한글을 어떤 식으로 활용했을 때 어떤 감정을 어떤 맥락에서 사용할 때 예뻐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고은 시인의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말 자체가 이쁜 것도 있지만 한글로 썼을 때 그 형태도 굉장히 이쁜 식으로 이쁘게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갑자기 미투 때문에 사장된 게 좀 아까운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여기까지. 네.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해봤자 서로 좋을 게 없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문학 작품들에 대해서 좀 히트 상품이라고 좀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김은국 작가 그리고 네. 순교자라는 작품이 꼭 읽어야지. 한국을 배경으로 한 한국인만 등장하는 음. 소설 작품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작품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 최근에 그 한강 작가의 그 작품들도 뭐 부커상 받으면서 유명해지긴 했지만 이 김은국 소설가 정도는 아니에요. 아 진짜? 예. 근데 한강 소설 중에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 읽어보셨어요? 아직. 아니요. 근데 좀 화제는 많이 됐던 책 같은데. 저는 그걸 읽고 그러니까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예,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난해하더라고요. 예. 뭔 내용이에요? 약간 뭐 저는 약간 판타지. 변태 아닐까. 판타지. 하여튼 사람이 나무가 되어간다 뭐 이런. 그거는 아니. 읽어봤어요? 말하자면 안 읽어봤죠? 하다가 말았어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말하자면 끝까지 그런 못했어요. 식인데 막 그거를 뭘 이렇게 스토리를 이렇게 이거 얘기 잘못하면 이제 안될 것 같은데 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딱 읽고 좀 변태 같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예. 나는 그래서 그냥 그 한강의 채식주의자 이렇게 나오길래 이분 고기를 안 드시나 보다. 그냥 그분의 성향에 대해서 나온 줄 알았어. 책 제목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 밥도 안 먹고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계속 마르고 막 이러면서 빨리 더 나가면 이건 스포일러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소개를 하고 싶은 게 이게 나머지 세 분이 이걸 안 다룰 것 같아서 꼭 하나 소개를 해주고 싶은 게 나는 이게 한국에서만 쓰는 물건인 줄 몰랐어요. 호미. 호미 있죠. 네네. 그 미국 사람들 많이 않아요? 알지 않아요? 아니요, 호미는 우리나라만 써요. 삽 있죠. 네. 삽 뒤에 뾰족하게 손잡이 달렸죠. 그거 없어요, 외국은. 그래요? 그리고 그 호미처럼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삼각형이 약간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펼쳐져 가지고 부드럽게 흙을 파헤치게 돼 있는 그 호미가 한국에서만 쓰는 거래요. 그래서 그게 아마존에서 스테디셀러 대박 났지. 맞아. 10위 안에 들어가는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지금도 계속 팔리고 있답니다. 호미는 되게 워낙 많이 회자가 되는 거예요. 되게 유명해요. 그게 그러니까 뭔가 패셔너블한 아이템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부 매니아층에서 그러니까 일부라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원예 활동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정원 가꾸고 밭 키우는 분들. 그리고 완전 좋아요. 저기 고구마하고 감자 캘 때 호미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한국에서만 쓰는 굉장히 독특한 그 아이템이라는 거를 알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그거 사실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도 농사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다 농사를 지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외국에서 들어온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호미 자체를. 그걸 개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이거 호미. 그러니까 호미를 영어로 홈이라고 합니다. 네. 삽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삽. 그러니까 스페이드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삽을 스페이드라고 해요.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스페이드도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 아이템 중에 하나래요. 그 손잡이가 짧은 작은 삽 모양 생긴 그 모종삽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것도 한국에서만 쓰는 독특한 아이템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한 걸로 보는데 낯선 데서 오면 이게 다 신기한 거예요. 그런 것도 삽 하나까지도.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진짜 한국적인 게 진짜 세계적인 거라는 어떤 그런 약간 좀 국수주의적인 좀 개념의 카피이긴 하지만 에스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만 풍토적 느낌이라는 정확하게는 TH 발음의 에스닉인데
제가 해가 짧아가지고 에스닉하다는 그 느낌을 서양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컨텐츠를 구상하거나 어떤 새로운 사업을 기획할 때 이 에스닉을 스스로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지. 저는 그 시골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제 유튜브 한번 해보라고 제안을 할 때 제일 처음 하는 이야기가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식사하시는 거 찍어서 올려보라고. 외국 채널로. 그러면 그 진짜 그 토속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늙고 이렇게 쭈글쭈글한 약해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추장에다가 고추를 찍어 먹어. 이거 외국 사람들이 보면 돌아버리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굉장히 글자 그대로 에스닉한 그런 느낌을 가지는 강력한 컨텐츠들란 말이에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사실 평가절하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죠. 그거랑 이제 그 요강의 소변 보는 거 요것도 굉장히 쇼킹하지 않아요? 많이 안 하잖아 이제. 에? 이제 많이 다 안 부활시켜야죠. 유튜브를 위해서. 근데 요강은 유럽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위층에서 3, 4층 이렇게 아파트에서 살면서 밑으로 내려가기 뭐 하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요강으로 이제 던지는 거라 이렇게 오물을. 그 나폴레옹 황제 이후에 이제 그 상하수도가 정비가 됐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다 그냥 똥물을 그 요강에다 버렸죠. 요강에다 버리고 바깥에다가 네. 바깥에다 뿌리는 거예요. 사람이 안 지나갈 때. 그때 그냥 버리. 네, 그래서 엄청났겠네. 그래서 하이힐이 그래서 그때 하이힐이 생겼다는 나오고 얘기도 그래서 있다. 향수가 나오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호미와 삽 네. 이것도 대한민국 히트 상품 중에 하나라는 거. 낫이잖아. 낫. This is not. 낫이 근데 낫이 진짜 뭐냐면은 그거 뭐지? 농사 질 때 멋있는 게 아니라 근데 낫은 뭐냐면 그 공포 영화 할 때 진짜 이거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낫이. 제가 이야기한 낫의 의미는 This is not 히트 상품. 히트는 아니라고요, 이건? 외국에도 다 있잖아요. 낫이 있어요, 외국에도? 낫 있지. 외국 공포 영화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큰 것도 있잖아. 큰 거 이렇게 해갖고 뭐 저기 뭐냐 그 우리 뭐지 그 할로윈 때 이런 특히나 그 아랍 쪽에서는 그 초승달 모양의 무기가 많잖아요. 맞아요. 거기 휘어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낫 모양은 사실 좀 많이 있어요. 정글 쪽에도 막 붙이지 말고 막 붙여 봅시다. 어차피 다들 검색 안 할 거잖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거 치킨. 이거 그쵸. 치킨. 확실해요? 예, 치킨이 치맥. 아니요, 치킨.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그 치킨 옷 있죠. 치킨 반죽. 네. 하고 치킨 파우더. 네. 하고 그 치킨 그 양념 치킨 소스 있죠. 네. 이거 굉장한 히트 상품이에요. 전 세계 어딜 가나. 아니 원래 뭐 KFC나 이런 데서 원래 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KFC라고 하는 그 프라이드 그 닭튀김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화된 거죠. 그러니까 좀 변형이 있어. 짜장면처럼. 이게 KFC도 이제 논란이 많죠. 이제 켄터키가 원조냐, 뭐 다른 동네가 원조냐 이걸 가지고 막 논란이 많은데 그거는 그 동네 이야기고. 어쨌거나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KFC의 형태로 켄터키라는 그 브랜드를 우리한테 알리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튀긴 닭이라는. 그래서 지금 현재 KFC에서 만드는 그 조리법하고 우리나라 뭐 처갓집 양념통닭 무슨 뭐 다른 그 무슨 호식이 두 마리 치킨 호식이 이런 데서 하는 거하고 다른 레시피죠. 완전히 한국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그 치킨 파우더 있죠. 그거 외국에서 진짜 대박 상품이에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아무나 물만 넣고 씩씩 해가지고 딱 이렇게 묻혀서 튀기면 그 맛이 나오거든요. 대박인 것 같아, 진짜. 이게 저는 외국인 친구들이 요리를 굉장히 대단한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음식이 대단해 보여요. 외국에서 이제 보면. 그러니까 그 만드는 사람이 우리는 웬만큼 이게 눈으로 보고 좀 먹어보고 하면 비슷하게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외국인 친구들은 그걸 그 자체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우리나라 음식이 얼마나 어려워 보이겠어요. 그게 어려운가? 하여튼 그 제가 개념이 그러니까 좀 없어서. 호기심 있어 하는 것 같긴 해. 왜냐면 그 이전에 그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도 제가 이번에 저기 MBC 방송 맞아요. 갔다 보니까 그 아시아 쪽 시청률이 뭐 90몇 프로가 나와 써 있어요. 아니 아시아뿐만 아니라 두바이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이런 데도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음식하고 그 한국 배우들 한복 다 이렇게 알리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대장금이 사실 또 큰 일을 한번 맞습니다. 했다라고 네. 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치킨이 인기가 좋은지 치느님이라고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건너가면 중국에서는 딱 보면 한국 치킨 브랜드인데 한 글자 다른 예, 그런 브랜드. 정말 짜증나더라고 보니까. 뭐 우리나라도 네. 그랬는데요. 뭐 그렇게 아니, 교촌하고 똑같아. 근데 정말 살짝 휘었어 예, 이게. 예. 그런 것들도 많게 이제 우리나라 치킨 레시피 중심으로 이제 퍼져 나가고 있죠. 근데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치킨을 중심으로 하는 수직 계열화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완전히 정착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료부터 닭을 키우고 고기를 만들어서 치킨으로 튀겨서 배달하는 것까지 하나의 회사가 그냥 다 독점식으로 운영하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하림이라는 큰 치킨 회사가 있잖아요. 그 성공시대에 나왔잖아요. 하림이 대기업입니까? 중소기업입니까? 중소기업 그러니까 아니에요? 대기업이에요. 왜요? 뭐 기준이 뭐예요? 2조 이상의 매출. 아, 매출액이 2조가 넘으면 대기업. 2조뿐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하림이라는 계열사 브랜드만 가지고 2조가 넘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림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투자한 회사들. 예를 들면 하림은 선박도 운영을 합니다. 닭 사료를 외국에서 수입하려면 배에 실어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배도 운영을 합니다. 예전에 성공시대란 그런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이렇게 대역이 나와서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중에 김웅룡 감독도 나오고, 그다음에 안철수도 나오고, 여러 이렇게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때 하림의 사장이 나왔는데, 하림을 몇 학년 때 만든 줄 아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들었어요. 아까 아버지가 물려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자기가 닭을 몇 마리 키우다가, 이거는 닭 따로 계란 따로 이렇게 팔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수직 계열의 그 유통 시스템을 자기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야간 수업하다가 요렇게 한꺼번에 만들자. 계란, 닭, 그다음에 가공, 그다음에 유통 이것까지 다 어린애가 그렇게 돼갖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업하고 있는데 이사들이 찾아와 학교로 결제 받으러. 야간 고등학교 다니는데. 고등학생 때부터 그럼 CEO가 됐던 거예요? 예. 그게 그 텔레비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림이 구축한, 그러니까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사업성이 좋은 모델이긴 한데, 이 하림 때문에 우리나라의 양계 농가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야죠. 또 그런 단점이 있구나. 그러니까 양계 농가는 일종의 경영에 대한 자율성이 없어졌어요. 하림이 구매하면 사는 거고 구매하지 않으면 죽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하림은 그 사료도 직접 이렇게 운영해서 수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닭을 이제 키운 닭을 매입하고 가공하면은 부속물이 남죠. 뭐 닭 뼈도 남고 뭐 여러 가지 남잖아요. 그걸 다시 사료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팔아요. 그렇게. 근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닭이라는 그 생명 하나를 중심에 두고 정말 글자 그대로 하나도 버리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가 소를 먹었을 때 광우병. 광우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닭이 닭을 먹었을 때도 아니지. 뭐가 생길 수 소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초식 동물이잖아요. 초식 동물한테 육식을 줬단 말이에요. 더 잘 자라고 이렇게 하라고 더 살찌라고. 근데 닭은 잡식 동물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도 그 인육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봐요 영상을. 근데 어떤 병이 생겨요. 그러겠지. 그러니까 동족을 먹었을 때 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그것도 사료도 그 다른 걸로 줘야 되지 않나. 근데 이번에 난 어렸을 때 어떤 형이 그 병아리한테 계란 후라이를 먹이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그때는 몰랐는데도 봐봐라 하더니 계란 후라이를 해가지고 그래서 닭이 멍청한 거의 상징이잖아요. 아. 닭 멍청한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 치킨이 그러니까 그 먹는 음식으로서의 치킨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레시피가 유명해지는 건 좋은데 이 닭을 중심으로 한 수직 계열화의 시스템이 다른 나라로 이제 지금 거의 복제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화림이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제 베껴다가 다른 나라에서도 한단 말이죠. 근데 과연 그것도 좋은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어서 거기까지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인가요? 대기업, 하림 대기업. 예, 저는 제 차례죠. 네네. 예, 두 번째 차례. 저는 그 예전에 이제 해외 출장을 좀 많이 다녔을 때 말 그대로 대한민국 히트 상품에 대해서 제가 뭘 해볼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해외 출장을 좀 다니다 보면 그 책을 좀 많이 읽게 돼요. 하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때 호주 출장인가 그랬었는데 굉장히 좀 급하게 좀 비행기를 탔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요 앞에 공항에서 이렇게 책을 하나 딱 픽업을 했어요. 픽업을 했는데 그 책이 이렇게 술술술술 넘어가는 책이 있고 어려운 책이 있잖아요. 난 예전 책 있잖아요. 뭐 만세전, 뭐 3대, 뭐 표본실의 청개구리, 뭐 이런 책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읽어야 하는 필독 서적들, 이상의 날개. 근데 다 읽어보셨어요? 그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꼭 읽어야 되는 책으로 그러니까 나오는 중학교 책들이죠. 때, 중학교 때 그게 필독 도서예요. 일단 기억 안 나요. 필독서에 들어가면 재미가 없어. 너무너무 어려워요. 재미도 없지만 3대란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 나이에 한번 정말 옛날에 중고등학교에 필독 서적을 한번 읽어보자. 근데 정말 제 마음에 남는 게 운수 좋은 날인가? 그건 진짜 재밌긴 합니다. 그거는 되게 마음에 남았고 그건 진짜 재밌어요. 재밌어요. 나머지 책들은 마음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상의 날개가 지금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나이에. 근데 어렸을 때 그걸 읽었으니 그때는 자 밑줄 짝, 자 이건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러게. 뭐 이런 거로 배웠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되게 이렇게 책을 읽었을 때 술술술 넘어갔던 책 중에 하나가 남자의 향기란 책이었고 두 번째로 나는 소망한다. 뭐 내게 금지된 것은. 그다음에 즐거운 사람. 뭐 태백산맥. 태백산맥. 즐거운 사람. 맞습니다.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그다음에 뭐 한강. 그다음에 아리랑 이런 책들이 이렇게 좀 잘 넘어갔었던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소개해드릴 책은 뭐냐면 바로 이 책이에요. 한국의 힘이란 되게 유명하지 않은 책이에요. 그냥 그 공항 말 그대로 그 서점 있잖아요. 막 파는 거. 뭔가 국뽕의 느낌이 국뽕의 느낌이 들고 이게 책이 술술술술 넘어가는 책인데 제가 말 그대로 대한민국 히트 상품 그랬을 때 문득 생각났던 게 이 책이에요. 그래서 제 방에서 책을 막 찾아봤어요. 여기 있네. 싹 빼갖고 어저께 저녁에 다시 한번 봤거든요. 이 책에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히트 상품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 근데 여기서 막 여러 가지 챕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욕을 하는 것들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한테 욕을 하는 것들. 뭐 아파트, 뭐 어마어마한 사교육, 그다음에 뭐 명품에 환장한, 그다음에 빨리빨리 이런 문화들 있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을 만든 초석이 됐다라고 여기서 설명을 해요. 굉장히 많은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뭐 비판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그 특징 때문에 봐라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말 그대로 국뽕의 냄새로 이렇게 풍기는 게 있는데 읽어보면 굉장히 이래서 맞는 말도 있다 이런 게 좀 생각이 나서 저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히트 상품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성격이라고 뭐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뭐 아까 기질이 있잖아요. 네. 한국 사람 기질. 근데 그 중에 만약에 이 책에 대해서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몇 가지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뽑자면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뭐 대한민국 히트 상품 중에 반도체, 자동차, 섬유, 휴대폰, 뭐 심지어는 뭐 야구 응원
뭐 이런 것도 응원 있지만, 문화도. 요즘에는 메이저리그 야구 보니까 거기도 치어리더 분이 있더라고요. 아 이제. 그래요? 네, 중간 중간에 있어요. 메이저리그는 동전을 들고 가요. 왜? 동전을 그 1센트 쿼터 그래서 뭐 25센트 이런 걸 들고 와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플레이를 하면 던져요? 던져요. 이렇게 이거나 쳐먹어라. 그걸 어디다 던져요? 바닥에? 아. 플레이그라운드에 이렇게 던져. 와. 되게 웃기는 문화죠. 그래서 메이저리그가 일부러 난투극을 많이 하는구만. 그래서 얼마나 돈 걷어가게 도와주려고. 근데 얼마나 이렇게 무시 같아요. 그치. 말 그대로 되게 우리나라 수표를 던지는 것도 아니고. 맞아.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첫 번째 이제 챕터에 뭐가 나오냐면 그게 나와요. 빨리빨리. 자, 대한민국 빨리빨리 때문에 네. 난리가 나고 빨리빨리 때문에 안 돼. 저놈들은 막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빨리빨리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발전이 돼 왔고 빨리빨리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됐다는 역의 얘기를 해요. 빨리빨리가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버스 정류장에 딱 있는데 버스가 쓰기도 전에 우리나라 캐릭터가 그렇잖아요. 버스가 오면 다 달려가잖아요. 맞아. 그리고 정말 웃긴 것 중에 하나가 이 커피 자판기가 딱 나오면 커피 자판기에 동전 넣고 이렇게 딱 누르잖아. 밀크 커피 딱 누르면 커피가 딱 따라지고 그다음에 커피를 딱 빼야 되는데 커피가 따라지기도 전에 손을 대고 있대요. 기다려. 이런다고 빨리 나오는 것도 아닌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남자들만 하는 건데 남자들이 보통 여자들은 이제 그럴 리가 없죠. 화장실에서 지퍼 올리면서 나오는 거. 그럼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오는데 지퍼를 올리면서 그게 몇 초나 된다고. 맞아, 그거 진짜 하면 안 돼. 정말 이 빨리빨리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또 뭐가 있냐면 아이스크림도 막 엄청 시원한 거 한 입 깨물어 갖고 머리 막 만지고 막 이거 하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뭐가 있냐면 짜장면이 맛없는 건 참아도 늦게 나오는 거 못 참는 거예요. 정말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예전에 그 외국을 가면 인터넷 설치 기사가 오고 이러지가 않아요. 예전에 그 인터넷을 갖다 딱 시키면 모뎀하고 ADSL인가 뭐 그런 게 있어서 집으로 배달이 돼요. 그럼 어떻게? 자기가 설치를 해야 돼. 전화해서 핀 넘버하고 다 자기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여자들 뭐 여자라고 해서 그렇지.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컴맹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는 보통 선만 꼽으면 딱 되는 걸로 착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지가 않아요. 인터넷에 설치하는데 한 달 걸려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해. 그러니까 막 자기가 나가서 밖에서 선도 따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살겠다. 인터넷 설치하는데 못 그래서 살겠다.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러니까 현지에서 그 이민 오신 분들 있잖아요. 예. 처음에 와갖고 이 답답한 걸 이겨내지 못해요. 맞아. 그러니까. 이겨내지 못하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 전문가가 되죠. 제가 인도에서 그 지내시는 분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미칩니다 진짜. 인도는 기사가 오면 고마운 거래요. 맞아. 근데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괜히 세탁기 고치고 프린터 고치는 게 아니라니까. 다 할 줄 알아 이제. 인도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심지어는 뭐 이렇게 집에 영화 같은 거 보면 쫙 열면 이렇게 막 약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애지간하면 다 자기가 자급자족을 하는 거예요. 어쩐지 외국 영화 보면 막 총 맞아가지고 막 혼자 꼬매고 막 이걸 하더라고. 총알도 빼고. 근데 이게 정말 안 와서 안 와가지고 나 직접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 스피드가 이 빨리빨리 문화에 거기다가 이제 빨리빨리인데 정확해. 그리고 서비스의 질도 좋아. 그리고 친절해. 이 4박자를 갖춘 이 민족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 마차님도 유럽에 사셔봐서 아시겠지만 외국에 식당을 가면 막 식전빵이니 뭐 이렇게 와인 나오고 뭐 하잖아요. 네. 먹다 보면 배가 고픈 거예요. 소위 말해서 뭐 저녁 약속하면 7시, 6시 반 얼마나 배고파요. 그럼 정말 메인 요리 나오면 막 스트레스 때문에 폭발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동남아 이런 데 가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로컬 식당 잘못 가면요. 정말 복장 터져서 죽어요. 왜 늦게 나와서? 정말 늦게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해보면 6시에 가서 막 외국 가면 그런 거 먹고 싶잖아요. 막 랍스타 이런 거. 랍스타 잡아서 죽여서 구워서 한 번 또 굽고 버터 바르고 진짜 난리를 쳐요. 그래서 오면 2시간이 딱 걸려요. 2시간. 주문 하고 나서. 관광객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 로컬 식당은 그런데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어딜 가냐면 한국 식당을 가요. 네. 한국 식당을 가면 정말 스피드도 빠르고 그래서 거기 계시는 이제 교민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직원들 그 교육이래요.
빠르게 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까다롭다. 우리나라 사람은 음. 무조건 빨라야 되고 무조건 정확해야 되고 정말 손발이 팍팍팍팍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왜 햄버거, 왜 패스트푸드라고 그러잖아요. 왜 어떤 아이디어인 줄 아세요? 음식이 늦게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먼저 해놓자. 먼저 해놓자. 먼저 해놓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찌개가 햄버거보다 더 빨리 나오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그걸 외국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래요. 뭐 순댓국 진짜 그냥 퍼서 바로 진짜 끝나잖아요. 패스트푸드래. 네, 우리나라 진짜 패스트푸드예요. 진짜 그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드라마도 우리는 이제 못 참잖아요. 막. 궁금해갖고 다음 네. 얘기 궁금해가지고 그렇게 돼갖고 이게 전개가 굉장히 팍팍팍 빠른 거예요. 막 돈 내고 막 다운 받아서까지 봐야 되잖아. 못 참아가지고 한 줄을 못 참아.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에서 요즘에는 없는데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한국 교민이 이사를 가는 거예요. 너 왜 이사를 가냐?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그런 경우, 그러니까 기함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교육 때문이고 뭐 치안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아니야. 인터넷이 인터넷 느려서. 속도가 느려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어서 미국 애들이 이제 기함을 하는 거죠. 어떻게 말이 되냐. 이해는 되는데. 그렇습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은 없죠. 그래서 일단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문화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게 해서 우리나라가 뭐가 있냐면 그렇대요. 그러니까 테스트 마켓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되게 까다로워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빠른 걸 되게 좋아해. 그래서 신상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지 패션이든 뭐든 좀 그래서 빨리빨리 돌겠구나. 패션하고 가전제품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전자제품 이런 것들은 맞아. 우리나라에 먼저 써본대요. 그래서 안 먹히면 사장이 돼요. 우리나라 사람이 써서 먹히면 그다음부터 세계로 이렇게 마케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 뭐 테스트하기 좋다고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테스트 마켓이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뭐 제프리 존슨이라고 예전에 미 상공회의소 전 회장이 있어요. 여기 이 사람이 옛날에 책을 썼는데 뭐라 썼냐면 무서운 한국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뭐라고 하냐면 한국 사회는 무척 빠른 속도로 변한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한국처럼 변화에 대해 두려움이 적은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휴대폰, 자동차, 컴퓨터 등 다른 나라에서는 5, 10년은 좋게 쓸 물건도 한국에서는 1, 2년만 되면 골동품이 된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만큼 변화에 익숙하고 때로는 즐기기까지 한다. 이 얘기를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가 결국은 명품을 만들었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빨리빨리 문화도 있을 뿐더러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전자좀 자주 바뀌는 것 중에 하나는 너 아직도 그런 거 쓰냐? 약간 있잖아요. 무시하는 거. 약간 제품으로 무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챕터 2에 1위님이 얘기한 게 똑같이 나와요. 그거 나오죠. 약간 경쟁 의식. 남이 하면 나도 한다. 이게 조그만 이렇게 어. 소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그 약간 그 표현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나 영어 이런 거 번역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 고소하다. 참기름 이렇게 냄새 맡으면 고소한 냄새 나잖아요. 네. 피넛 그 뭐지 그 땅콩 따먹으면 네. 고소한 맛이잖아요. 고소한 맛이 영어에 없어요. 그렇다. 막 피넛 플레이버 뭐 이 정도 문화만 되지. 우리 고소한 맛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없어요. 뭐 재벌 이런 말이 없어요. 맞아요. 재벌은 그 자체로 등록이 됐잖아요. 뭐 갑질 네. 이런 말이 영어에 없어요. 뭐 우동이 뭐 라면이 불었다. 먹었는데 우동이 뭐 퉁퉁 불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쓰는 이상한 말 그대로 그런 기가 있는 거예요. 화병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이 말 그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최고의 그런 성향들이 있대요. 약간의 뭐 나쁘게 얘기하자면 약간의 또라이 기질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성향이 없대요. 외국은. 맞아, 남한테 관심 없지. 제가 뭘 사던 내가 배가 아플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쟤를 이기려고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발전에 그런 원동력이 됐다고 하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약간의 그런 또라이 기질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멀쩡해. 우리가 남자들이 군대를 다 갔다 왔잖아요. 멀쩡한데 이 사람이 군대를 제대하고 뭐 대학을 졸업하고 뭐 삼성에 들어갔어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뭐 초일류 기업이라고 하는. 그러다가 예비군 훈련이 딱 생겨요. 그러다가 군복만 입혀놓잖아요. 어저께까지 뭐 연구원이야. 막 뭐 대단한 거 연구하는 사람도 군복만 딱 입혀놓으면 사람이 약간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아무 데서나 오줌을 싸요.
군복무 입혀놓으면 오줌 마려면 아무 데서나 오줌 싸고 아무 데서나 눕고 아무 데서나 자고 그 졸려. 졸려 늘 졸려. 군복 입으면. 아무거나 먹고 일단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을 정말 그렇지. 소주 한 잔하고 노래방에 고성방가로 다 해결이 된대 우리나라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인의 그 캐릭터를 얘기해 주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나라의 애들 그 나라마다 그 한 명의 인격체라고 봤을 때 한국인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한 200 몇 예. 명이 이렇게 한 교실에 예. 있는데 예. 한국 티셔츠 입은 애는 어떤 성격인 건지 이제 딱 드러나죠. 일본 옷 입고 있는 애는 또 어떤 성격이고. 그렇죠. 예. 약간 있잖아요, 느낌이. 중국 옷 입은 애는 어떨 것 같고. 그래서 캐릭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참 그걸 보면서 자꾸 이렇게 동화가 되는 거예요, 이 말에. 맞네 이렇게 되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이 하면 꼭 나도 해야 돼.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가 교육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내 자식 교육은 시킨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 교육 자체가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자면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그 소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안 25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외국에는 자꾸 외국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10시가 넘어서 고등학생이 돌아다니잖아요. 네. 잡아가요. 맞아. 누가 밤에 경찰이? 돌아다니냐고? 예, 셰프가 잡아가요. 왜 돌아다니냐고? PD가, 예. 너무 웃기죠. 그러면 뭐 못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통금 시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말 그대로 사고나 나면 모를까 10시 넘어서는 고등학생이 안 돌아다녀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너 왜 그러냐 그래서 잡아갖고 경찰서 저기 데리고 가서 부모한테 전화해서 인계해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우리는. 위험하니까 데려가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새벽 범죄에 노출될까 봐. 그렇죠. 범죄에 노출될까 봐 새벽 1시에 고등학생이 여고생이 유니폼 그 교복 입고 편의점 갖고 라면 먹고 쓰레빠 찍찍 끓고 오는 나라가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가 있냐면 가이드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호기심이 많잖아요. 외국 가면 하지 마라 그러면 꼭 해. 근데 가지 마라 중에 우범지대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범지대가 예전으로 말하면 청량리, 뭐 영등포, 막 그런 뭐 사창가도 있고 막 이런 거 우범지대잖아요. 외국은 진짜 죽어요. 맞아. 진짜 죽어요. 정말 우범지대 가면 그냥 죽는다니까요, 진짜.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가 있냐면 그 최후로 남은 이제 분단 국가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뭐가 있냐면 테러 단체가 한 600개 된대요. 그리고 70개 정도의 나라에 쫙 퍼져 있대요. 테러 단체는 사람을 때리고 안 때리고 돈 뺏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총으로 죽여버리잖아요. 폭탄 들고 와서 터뜨려버리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빵. 우리나라 귀여워. 네. 그리고 소위 말해서 깡패도요. 뭐 무슨 이탈리아 마피아, 사마패, 야쿠자. 일본의 야쿠자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칠성파 해봤자 100명이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깡패 축에도 못 든다 이거죠. 해봤자 말 그대로 귀엽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의 안전이란 게 세계에서 최고로 그러니까 24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또 독특한 문화 있잖아요. 커피숍에서 노트북으로 일하다가 그 상태로 바로 화장실 갔다 오는. 네, 그런 깜짝 그거를 찍어서 막 유튜브에 올리고 그래. 한국은 네. 이렇다. 그러니까 그냥 강력 범죄, 살인 이런 거 말고 그냥 정말 강도에 준하는 이런 범죄 중에 10만 명 중에 미국이 140 한 8개 9개 정도 그 9회 정도 이렇게 10만 명 중에 149명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해요. 프랑스가 190명. 그러니까 미국보다 범죄 발생률이 더 높죠. 예. 한국은 얼마 전에 방송에서 김숙 씨가 스페인 여행 갔다 온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호텔 로비에서 네. 이제 가이드가 차를 픽업해 올 테니까 체크아웃하고 잠깐 기다려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인사하고 돌아서는 과정에서 가방 2개가 없어졌대요. 아니 그렇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기차 타면 그러지 않아요? 기차 타면? 눈을 가방에서 잠시 뗐다가 다시 보니까 없어졌다. 필리핀은 정말 일단은 택시를 타면 다 문부터 잠가야 돼요. 필리핀 너무 위험해. 택시 타자마자 문 잠가야 문 잠그고 다 미터 켜 한국말로 그래야 돼요. 미터 켜 미터 깎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도 사기가 많고 하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아까는 뭐 미국은 149명, 프랑스는 190명, 우리나라는 10명 미만, 10만 명 중에. 그러니까 사실 피부를 못 느끼는 거죠.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저 하나 가고 다 다른 나라에서 출장 온 사람들이 상해에서 미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벌써 15년 전인데 나는 우리나라처럼 생각하고 밤에 그 개천 옆으로 트레이닝을 나간 거예요. 예. 근데 여자 혼자? 나 혼자. 그리고 거기는 가로등도 없었어. 지금 아. 생각하니까. 지금 지금 생각하면 진짜 오싹하다니까요. 진짜 신장 어디로 이제 빼가지고 이제 살아 돌아온 게 다행이야. 진짜 그렇게 돼서 저는 말 그대로 이 책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 너무 술술술술 너무 재밌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깡다구 문화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건 없어요. 뭐 김치의 힘 뭐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 것도 있죠. 있죠. 있어요. 100% 있습니다. 이때니까. Do you know 어. 박지성? 맨날 우리 축구 잘했을 때 김치 먹어서 그런다고 한국 사람들은. 그다음에 그 그런 얘기 뭐지 있었어요. 뭐 태권도 얘기도 나오고 양궁 얘기도 나오고 우리나라 양궁 맨날 1등 하니까 고등학교에서 양궁 가르치는 줄 알아요 외국에서는. 우린 태권도는 다 가르치잖아요. 네. 그거 맨날 쟤네들 뭘 먹고 양궁 초등학교 때부터 양궁 쏘는 줄 아는구나. 그런 줄 알아요. 외국애들은. 뭐 백예민족 우리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전혀 살펴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대한민국 히트 상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 인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네버엔딩 스토리 마차 편은요. 대한민국 히트 상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그 대한민국 히트 상품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기 시작한 지가 올해가 한 11년째예요. 그 지하철역에 가면 가끔 붙어 있거든요. 뭐 시티 상품 해가지고 이렇게 뭐 근데 제품마다. 그거는 누가 정할까요? 그거는 뭐 능률협회? 무슨 뭐 있는데 써 있던데 어디서 뽑은 무슨 이게 추천 상품. 약간 청룡 봉사상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브랜드 대상 뭐 이런 네. 거 맞아 하는 브랜드 것도 대상. 도대체 누가 보면 꼭 그 주체 뭐 한국 능률협회 역시 아니요. 야수님 좋았어요. 여기 팟캐스트 브랜드 대상 새날 드릴게요. 기업에 있으면 전화 안 와요? 아 그거 신청하라고? 아니 전화 와요. 그냥 노골적으로 전화 와서 600만 원 달라, 700만 원 달라. 넣어주겠다. 예, 그러면 여기 넣어주겠다고 예전에 뭐 교육 쪽에 뭐 유학 컨설팅에서 비즈니스구나. 그래갖고 저희는 500만 원 정도에 여기 넣어주겠다 아, 그래서 진짜?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말 그대로 청년 봉사상. 예. 양대 산맥이에요.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런 거더라고. 그 후원은 조선일보와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주체가 디지털 조선일보고 이게 지금 가장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표적인 대한민국 히트 상품 발표를 하는 건데 이게 접수 방법이 뭐냐면 전화 접수야. 그냥 전화해서 저 참가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계좌번호 보내주고 들어가는 거네. 그러니까 나는 이걸 뭐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거나 무슨 앙케이트 조사라거나 뭐 이런 줄 알았던 게 아니에요. 전혀 안 그래요. 예. 돈 주고 다 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 발표를 한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주제로 하면서 궁금하더라고요. 이 선정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 벌써 11년째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에서 한 게 지금 가장 오래된 것 같은데 11년째고 사실은 찾아보니까 제가 본 것 중에서는 2004년에는 식품경제신문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중소신문에서 시작하다가 식품경제신문? 식품? 식품. 처음 네. 들어봤죠. 그런 데서 막 자기들끼리도 막 히트 상품 뽑고 막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선일보가 이제 딱 저 빨아야겠다. 잡아가지고, 아이템 괜찮네. 빨았구나. 괜찮네 얘기하면서 해가지고 빨았어. 한 거죠. 어. 근데 여기에는 뭐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남녀로 구성된 소비자의 직접 투표와 산학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참신한 아이디어는 물론 상품성의 안정성을 기조로 소비자의 빠른 심리에 대응한 상품을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걸 만약에 내가 신청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신청서에 어떤 것을 넣는지를 궁금해가지고 신청서를 한번 다운받아보고 싶었는데 그냥 전화 접수라고 하는 데서 너무 깬 거야. 이메일도 아니고 뭐 신청서를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보세요 중앙일보죠. 우리 여기 새날이라고 팟캐스트 방송인데요. 이번 뭐 신청합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럼 잔말 말고 계좌로 돈을 가지고는 딱 띡. 예. 그럼 전화 와요. 바로 전화 옵니다. 오고. 예전에 입금했습니다. 그러면 네 고객님 얘기해 보시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보니까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 2018년에 지금까지 8년 연속으로 1위를 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야별로 다 있거든요. 분야별로 뭐 다 식품, 있는데 건강식품 부분, 보험 부분, 자동차 부분 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네.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그러니까 11년 동안 하는 동안에 꾸준하게 돈 8년. 내신 분이네요. 꾸준하게 돈 내신 분 누구예요? 1위 듀오. 아 듀오. 나랑 결혼해 결혼해 듀오. 듀오. 나랑 결혼해 듀오. 그거랑 파리바게뜨 두 개가 연속 선정입니다. 오늘은 그냥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파리바게뜨 아직 노조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고생이 많네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 돈 쓰고 있었나? 어. 근데 요즘 파리바게뜨가 다른 TV 광고가 좀 줄지 않았어요? 안 하는 걸 본지 많이 안 해요. 광고 많이 안 해. 본지 꽤 된 거 요즘 같아요. 팟캐스트나 유튜브 쪽으로 많이. 파리바게뜨를 팟캐스트에서 그러니까 광고를 해요? 파리바게뜨가 브랜드 자체에 대한 광고는 많이 줄이고 개별 아이템에 대한 광고를 많이 해요. 일단 여기는 빵에 대한 크기부터 키우지 않으면 나는 절대 안 간다. 예. 빵이 점점 작아지면서 가격이 비싸지고 있죠. 그 유튜브에서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질소 과자 이거 같이 파리바게뜨하고 뉴욕 어디 빵, 그러니까 저기 오방빵인가요? 뉴욕에? 오봉뱅. 예, 오봉팽. 예, 그거를 비교를 하는데 프랑스보다 더 우리나라가 더 비싸다는데. 우리나라 더 비싸요. 진짜 내 열받는 게 그런 뭔가 거야. 뿌듯한데 우리나라 좋은 건가? 팥빵이 더 비싸. 아니 예를 들면 사실 주식으로 먹는다고 하면 아침에 네. 딱 일어나가지고 그냥 먹는 빵이 뭐 크로와상 같은 거가 있다고 하면은 되게 크거든요. 요 정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반틈으로 만들어. 근데 네, 가격은 막 2,000원, 3,000원. 거기에다 초콜릿 찍으면 4,000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매일 아침에 뭐 2개를 먹는다고 치면 8,000원인 그렇죠. 거야.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프랑스에서는 뭐랑 먹어요? 크로상하고 아침에 그다음에 크로와상에 커피는 커피 마시고 어, 아니면 커피. 시리얼 먹고 그렇게. 예. 이게 찍어서 이렇게 먹던데 영화 보니까. 크로와상은 예. 그렇게는 안 먹는 것 그래요. 같아요. 예. 근데 우리는 제가 귀찮으니까 그냥 어. 다 시리얼로 때려 먹기 때문에 원래 그거잖아. 바게트 빵 예. 그거 딱딱한 거. 그 바게트 빵은 그 세게 사람 머리통 때리면 쓰러지죠. 그거 약간 아니 영화도 나왔다. 영화에서 아니, 바게트빵으로 그거- 때려가지고 그거 기절시키고. 내가 봤을 때는 흉기 수준인데. 그냥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네. 그게 그렇게 딱딱해지려면 한 일주일, 2주일 그냥 어. 냅뒀을 때 그러면 진짜 이렇게 때리면은 때리면 진짜 막 쓰러지- 아픈데 내진탕으로 쓰러지고 그런 거 어, 맞으면. 그게 이렇게 큰 것도 한 2,000원 정도 하거든요. 다 해봐도 2,000원? 어. 1,000원? 뭐 이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거의 매일 그냥 새빵으로 먹는 거지 며칠씩 두면 어차피 딱딱해져서 못 먹으니까 주식으로 먹으려면 가격이 그 정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바게트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4,000원, 5,000원 또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주식이 아니니까. 정말. 그래서 이게 지금 가격이 아. 프랜차이즈고 하면서 가격이 뛰는 게 이런 히트 상품 넣어야 되고 TV 광고 때려야 되고 사실 주식이면은 TV 광고를 때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 프랜차이즈 자체는. 2,000쌀 이렇게. 2,000쌀 지금 보니까 6년 연속 맞아. 2,000쌀도 항상 있었어요. 아니 2,000쌀이 아니라 당진의 해나루쌀 들어본 적 있어요? 맞아. 새로 들어갔나 맞아. 보네. 새로 들어갔나 아니야. 보다. 이거 지금 7년 연속 아, 연장돼 저거는 있는 거예요. 거짓. 왜냐면 내가 쌀집에서 일해봤거든요. 네. 예전에 내가 저기 배달 일을 하면서 쌀 배달을 되게 많이 꽤 했었는데 쌀에 대해서 쫙 그때 다 알아야 돼요. 중부지대미부터 여주 이천미부터 시작해서 작고 오만 거 다. 옛날 통일미도 있었어요. 통일미도 정말 팔았는데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것은 아니지. 근데 그러니까 들어본 적도 없어 나는 근데 해나루쌀.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정말 뭐에 유리하냐면 웃기고 있어 진짜 주변 그 같이. 쇼핑몰 같은 데서 팔 때 네. 예를 들어서 브랜드 몇 년도 1위 무슨 쌀 그 자기네가 PR하기가 그쵸. 광고 효과에 네, 도움이 네. 되는 근데 거예요. 그 쌀농사 짓는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정미소가 네. 그러니까 쌀을 이렇게 그 가공해주는 네. 정미소에서 원산지 구분을 안 한대요. 아니 몰랐어요? 뭐야? 몰랐어요? 그냥 그 쌀 봉투만 다르지. 뭐, 그냥 쌀은 그냥 다 쌀을 섞는 때려갖고 거예요. 그냥 2,000 다 거 나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쌀은 다 섞는 거예요. 네. 여주 이천미 20%만 들어가면 그걸로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아버지가 그래서 전라도에서 농사를 져서 봐. 여주에서 이렇게 해갖고 쌀 섞어갖고 팍 내밀면 그 여주 이천미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지역마다 그 정서가 다른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좀 쇼킹한데. 유통의 문제죠. 예. 진짜? 예. 그러면 그냥 싼 거 먹어도 되겠네요. 네 맞아요. 예. 쌀은 어. 제일 맛있는 게 햅쌀이에요. 네, 그쵸, 어디 그쵸.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 강화에 어디 쌀 뭐 어디야 어디 뭐 38선 옆에 있는 그 쌀이 맛있는 철원 아, 쌀 예. 뭐 이런 거 많지만은 전혀 이거 전혀 안 그래요. 야 요거 한번 나중에 파봐야겠네 나중에 한번. 쌀? 쌀 충격적이네. 렌즈 있잖아요.
컨택 렌즈 있죠. 네. 컨택 렌즈 저녁에 끼는 것도 혹시 아세요? 드림 렌즈. 네. 네. 렌즈를 갖다가 안경 대신으로 낮에 끼잖아요. 네. 저녁에 렌즈를 끼고 자. 네. 맞아.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시력이 좋아져. 시력이 좋아져. 드림 렌즈. 그러면 네, 그게 자는 동안 녹아요? 녹는 게 아니라 이게 딱딱해요. 제 네. 딸이 하는데 네. 나는 몰랐어요. 저 너 알고 뭐 하냐 있었어. 그랬더니 렌즈를 낀대서 야, 그래 퍽이 안 보인다 어느 날 보니까 그러냐고 그래서 그 안경을 끼니까 이게 땀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돼서 격하니까 스케이트를 타고 그래야 되니까 드림 렌즈란 걸 해서 딱딱한 거 가지고 저녁에 자면 옆으로 자면 안 된대. 누워서 자면 안구를 누르는 거야. 네, 눌러줘요. 그럼 이게 얇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렌즈의 그 효과가 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린애한테는 엄청 좋은 거지. 어린애들 렌즈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하려고 그러다가 눈이 작아가지고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아 진짜? 안경 벗고 싶어가지고 드림 렌즈라는 걸 알아서 하려다가 눈이 작으니까 이게 혼자 못 넣는 거예요. 아프고. 그래갖고 커요? 아니 거의 아니 작아요. 그러니까 그 하드 렌즈 사이즈인데 들어가면 아픈 거야. 이게 눌러서 아픈 게 아니라 들어가는 과정이 아파. 들어갈 때 살을 째는 고통이 와요. 그래갖고 이건 나랑 안 맞는다. 안 되겠다. 근데 옆팀 앞팀. 라식을 했는데도 지금 네. 안경은 일부러 스타일 때문에 스타일 때 꼈는데 뭐야? 한 10년 되니까 시력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 진짜. 네. 근데 후회는 없어. 한 번 더 할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개그를 이렇게 다큐로 받아주면 어떡해. 네. 아니 드림 렌즈를 한 언제? 한 20년 전인가? 오래됐어요 이거. 아 그래요? 네. 내 사촌 동생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들었는데 이번에 그 대한민국 히트 상품에 2년 연속 선정으로 파라곤 CRT 드림 렌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림 렌즈가 150만 원이에요. 그 한 세트에? 예, 150만 원. 얼마나 쓸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 2년. 그냥 일단은 내가 저기 셀로판지 넣어드릴게 눈에다. 압박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싸게 하면 110만 원 이렇게 되었고, 예, 소개로 가고 성형이랑 똑같아.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110만 원 뭐 1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그 대한민국 히트 상품이라고 딱 리스트를 했는데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 히트 상품이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그쵸. 거잖아요. 이게 최소한 BTS 정도는 돼야죠. 그래서 선정 기준도 그래서 연령이 낮게 15세부터라고 한 건데 이미 듀오 파리바게트 이 밑으로는 그러니까요.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이거 드림 렌즈 보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신생업체들한테는 뭔지도 모르잖아. 해갖고 지금. 먼저 이런 거 하면 하나 좋은 기회입니다 하면 그냥 바로 그냥 액수가 뛰죠 예전보다. 그리고 이 업체들은 경쟁시키지 자기가 서로. 선정됐다 이걸로 기사를 한 번 더 써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경매가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LG 삼성이면은 노트북 브랜드 1위. 그래서 LG가 800 준다고 그랬습니다. 삼성 또 적으라고. LG 800 준, 우리 900 내겠습니다. 뭐 이게 계속 경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 경영을 판단하는 그 경영층에 있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판단을 내릴 때 항상 뭔가 근거를 요구하죠. 근데 근거 중에 가장 좋은 근거가 신문 기사가 났느냐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나왔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 이 방금 이제 마차님이 소개한 그 브랜드 대상에서 돌고 도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브랜드 대상을 받아 돈을 내고, 그러면 우리가 브랜드 대상을 받았다고 신문 기사가 나와. 그 신문 기사가 나온 그 다음 주에 설문조사를 하면 우리 브랜드 본 적 있어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본 적 있어요. 그러면은 인지도가 다시 올라가. 그러면 이제 선수랑 사장님하고 이사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실적을 냈다 딱 보고 하면 오 잘했구만.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렇게 거죠. 뽑히는 게 수출할 때 되게 유리하게 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영업하기 편하게. 근데 그때 보면 이렇게 돈을 얼마 주면 어떻게 해주고 기사는 몇 번 내주고 뭐 한 달에 1년에 몇 번 내주게 되게 나와요. 근데 그게 방송하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나 그때도 우리가 이제 외국에 하도 다니니까 왔어요. 그래서 뭐 말 그대로 뭐 외국에 가고 뭐 여행 가는 거 있잖아요. 와서 우리한테 외국에 지사가 있냐? 있다. 그럼 지사에서 이거 해주면 우리가 뭐 실어주겠다. 그런 거 되게 많지 않아요? 방송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맛집이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게 다 짜고 치는. 하는데 이제 고속 같아요. 저도 몰랐어. 저는 왜냐면 이게 가면 지하철 제가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냥 브랜드 그 광고를 많이 해요, 사실은. 브랜드별 대상 뭐 그런 광고판이 아예 그냥 또 대놓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인식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아는 거 나오면 또 반갑고 보면서 나 저거 아는데 이런 게 있어요. 난 여기서 정말 반가운 게 뭐냐면 보람상조.
호람 상조. 아니 여기 마탱이 간 데 아니에요? 작년에 아직도 신규로 살아있어? 들어왔어요. 아직도 살아 있어요? 왜 요즘 계속 저기 광고나 하던데 케이블에서? 아니 근데 예전에 여기 거기 무슨 일 있었어요? 대표님이 먹튀? 뭔 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하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 요즘 계속 광고는 똑바로 그대로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그러면 대한민국 히트 상품이라는 걸 100% 믿을 수 없겠구나 싶어서 그러면은 내가 한국에서 그러니까 외국 나갈 때 꼭 사가지고 선물하거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었나를 생각해 보니까 진짜 마스크팩. 마스크팩은 우리나라가 확실히 다른 나라보다 일찍 시작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그러네. 거의 다 잡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사가지고 가서 유럽 애들한테 선물을 하면 얼굴이 안 맞아. 마스크가 안 맞는 거야. 유럽 애들 얼굴이 더 작잖아요. 얼굴이 작죠. 약간 오사춘기님 같은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이쪽은 남아, 얼굴은 그렇죠. 남아. 예, 남고 이렇게 막 이렇게 안 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문제구나. 그게 그렇게. 왜 문제야? 그냥 알아서 쓰라고 하면 되지. 근데 막 눈이 막 위에 달리고 막 이렇게 되면은 눈 뜨고 하는데 문제가 아니야. 생기더라고. 요즘 가면처럼 재밌게 나오는 제품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있고 그 프랑스 브랜드 화장품 브랜드도 마스크팩 까보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 꽤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갔던 거 중에는 전기 모기채. 그거 짱이지. 그거 외국에 없어요? 통관돼요? 통관이세요? 요새 충전용으로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짱이겠다 완전 이거. 건전지 넣는 것보다 충전하는 게 훨씬 좋아요. 조금 더 비싸긴 한데 근데 우리나라 모기랑 유럽 모기랑 근데 확실히 달라. 왜요? 우리나라 모기는 잡으려면 이렇게 잡으면 도망가잖아요. 왜 프랑스의 모기는 그냥 있으면 그렇게 딱 잡아. 애들이 좀 느리구나. 그래서 굳이 모기채가 내가 이거 왜 샀지 하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곤충들도 영향을 받나 봐요. 한국인들이 빨리빨리가 있으니까 모기들도 빠르고. 그리고 외국 애들은 털이 많아서 그런지 안 물어요 잘. 근데 같이 있으면 동양 애들 진짜 많이 뜯겨요. 그죠? 진짜 많이 뜯겨요. 그래서 같이 밥 먹잖아요. 야외에서 밥 먹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스레바에 뭐 반바지 입고 이렇게 바베큐 먹잖아요. 정말 많이 뜯겨요 동양 애들은. 네. 거기 털 때문에 막 꼬여가지고 못 전기 물는구나. 파리채 쓰실 때 만지면 안 됩니다. 굉장히 고압이에요. 그래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혓바닥 댔다가 죽은 진짜로? 나 너무 만지고 싶더라고. 나도. 무섭다. 위험해. 그거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래요? 네. 정말 만지고 싶지 않아요? 마찬이 요거 한번 해보. 마찬이 요거 한번 해보세요. 저기 비 오는 날 밖에서 모기 한번 잡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궁금해. 개인적으로 그 모기채로 치면 어떻게 되나. 그거 내가 유튜브로 찍을게요. 이거 100만 뷰입니다. 100만 뷰. 모기채녀로 또 유명해지는 거야. 모기채녀로. 그리고 제가 되게 바보같이 프랑스에서 사가지고 들어온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없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게 뭐였냐면 이 샐러드 물 뺄 때 이렇게 생긴 통인데 거기에 이제 샐러드를 씻은 다음에 그 안에다 넣어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 물이 다 빠지는 거예요 옆으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샐러드를 우리는 김치로 대신 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발효를 훨씬 많이 먹기 때문에 냉장고가 크게 쓸 수밖에 없고 프랑스는 그때그때 먹고 없애니까 냉장고가 되게 작아도 상관이 없어요. 걔네는 우리처럼 이렇게 크지 않아요 냉장고가? 냉장고 되게 작아요. 대신에 냉동고를 크게 따로 쓰긴 하는데 냉장고 자체가 우리처럼 발효 염장을 막 때려 넣을 필요가 없어서 그냥 작은 대로 그때그때 유제품 빨리빨리 먹고 하니까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유럽 소설에 보면은 사람 죽여가지고 항상 냉동고에 막 보관하고. 냉동고는 크게 있어요. 그게 냉동고가 커서 기절은 바게트빵으로 시키고 바게트빵으로 뒤통 붙여가지고 기절시켜가지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 전기 모기채로 이렇게. 나는 그 유럽 소설을 보면은 항상 모든 웬만한 집에는 다 냉동고가 있더라고요. 냉동고는 크게 있는 것 같아. 왜 살인자들 집에는 항상 미리 준비해두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고기도 있고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왜 이마트 피코크 같은 서비스 있잖아요. 그 간편 조리 음식. 그게 얼려져 가지고 있는 것이 디저트 케이크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볶음밥부터 시작해 다 있잖아요. 그걸 다 냉동을 딱 주문해 가지고 막 한 달치도 때려 넣어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이제 차도 큰 차, 밴 뭐 이런 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게 멀어요. 한 번 갈 때 왕창.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뭐 그 코스트코인가? 나 이게 잘 되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우리나라는 쓰레파 신고지 가면 다 팔잖아요. 슈퍼부터 마트, 뭘 가고 편의점 다 있죠. 초콜릿을 한 박스씩 사오고 두유를 갖다 세 박스씩 사오고
상호님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 남기니까 네, 또 다 맞아요. 나눠주고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옆집 아줌마랑 하고 얘기해갖고 이걸 사오면서 반을 나눈다는 거야. 그래서 저 짓을 뭐하러 하나. 먹을 만큼만 사면 되는데. 막 그러니까 막 동네 베이컨 슈퍼 뭐 이런 것도 막 어마무시하게 사가지고 다 먹지도 못해 가만 보면. 그 네. 요즘에 저기 이제 대형 마트들이 그래서 매출이 줄고 있대요. 네, 그럴 수밖에 비상 없죠. 체제로 네. 들어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마트부터 해가지고. 이마트 그래서 최근에 나온 기사에 보면은 구글의 존리를 이마트 사장으로 데려간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돌려막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존리가 빨리 나가길 바라면서 저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의 히트 상품, 네, 김일이 편입니다. 저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요 얘기부터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히트 상품 중에 일단 1호, 저는 이제 지하철을 생각해봤어요. 지하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그 인도네시아가 이 수도를 옮긴다는 거예요. 어디로? 그 수도를 옮긴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한 나라의 수도를 그 우리도 그 행정 수도를 이렇게 이전했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도 그 난리가 났는데 그 인도네시아가 그 점점 가라앉고 있어요. 수도가. 왜냐하면 거기는 수도를 안 쓰고요. 지하수를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하수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자꾸 이게 침식이 돼서 자꾸 땅이 가라앉는 거예요. 이게. 정말. 1년에 20cm씩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와 크다. 그래서 10년이면 2m야?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얘네가 장난 아닌데. 옮겨야겠다라고 결정이 났어요. 결정이. 그래서 한 뭐 몇 년도까지인가? 그래서 한 그 장기 계획을 갖고 40조에서 50조를 들여서 수도 이전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봤더니 이제 얘네가 그 결정적인 게 보니까 수도 시설이 제대로 일단 안 갖춰 있는 거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는 형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너 인도네시아 주변에 여행 갔다는 사람 들어봤냐 했더니 없는 것 같은 거야. 없다는 거야. 거기는 그 수도, 뭐 호텔, 뭐 이런 그러니까 볼거리도 별로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물 일단 불편하면 너무 불편하잖아 외국 가서.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거여서 어떻게 보면은 참 이 나라도 요 타이밍에 어떻게 보면 차라리 어떻게 보면 잘 됐다. 차라리 새로 다 도시를 만들 때 그 지하철부터 해서 그 수도, 뭐 케이블 모든 거를 진짜 최첨단으로 깔 수 있잖아요. 아예 수도를 한 방에 세팅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반대도 심한데 가라앉으니까 모두가 오케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네. 살 수가 없잖아요. 군말 없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서울에서 만약에 수도 옮긴다고 하면 그 뭐 부동산 값부터 해갖고 난리가 날 거예요. 사람들이. 100년 걸려. 중내산에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난리가 날 텐데 거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나라가 점점 수도가 가라앉으니까. 이런 거 보면서 야 우리나라는 이걸 생각해봤더니 지하철이 참 너무 잘 돼 있다. 난 그런 거를 좀 외국 갔던 분들이 가끔씩 얘기를 하는데 저는 외국을 안 가봐서 사실 체험을 못 하는데 요즘에 보면은 지하철 노선 저 옛날 거 보면은 옛날에 저기 다이어리 이렇게 받으면 맞아요. 맨 뒤에 지하철 노선이 나와요.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는 항상 그걸 보고 다녔어. 맨 뒤에 넘겨가지고 어떻게 갈아타야 되지? 쉬웠어. 그때는 많아야 5호선까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지하철 타보면 아실 거예요. 지하철에 자꾸 이제 스티커가 붙어. 왜냐면 자꾸 추가가 되니까 원래 만들었던 거를 새로 교체하기가 그러니까 거기다가 스티커를 살짝 붙여가지고 더 연장된 거 라인을 표시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인천에서 이렇게 다니는 거는 뭐 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인천 끝에서부터 다니는 거. 근데 저기 뭐 남양주 더 들어가서 구리 더 들어가서 저기 뭐 어디 마석 아까 그 끝에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2천까지 되지 않아요? 거기도 지하철 있죠. 예. 저기 그러니까 천안까지도 가잖아요. 천안까지도 가고 거의 KTX로 가는 거리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하철이 거기까지도 가는 라인이 생겼어. 근데 거기다가 아직도 끝나지가 않았어. GTX가 또 지금 준공이 들어가잖아요. 갖고 송도부터 해가지고 이게 남양주 쪽으로 이렇게 빠져가는 라인이 하나 생기고. 저는 지하철로 부산까지 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언젠가는 레알? 언젠가는 더 빨라지면 갈 수 있겠네. 근데 천원까지 가면. 아니면 KTX도 막 환승해가지고 막 거기까지 갈 수도 있는 시대가 올지 네. 모르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또 역들이 그 지하철 선이 이제 4개가 지나다니니까
진짜 편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예전에 인천 살 때는 이 차를 많이 탔어요. 한 달에 한 30만 원, 40만 원씩 이렇게 기름을 넣었거든요. 서울 올라오니까 차가 한 필요 없죠. 15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타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지하철 타고 댕겨요, 거의. 그러니까 차 끌고 갈 때는 정말 뭐 행사하거나 그렇죠. 뭐 아니면 뭐 짐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가는 장소가 꼭 차가 있어야 되는 때만 거의 끌고 가고 그 앵콜킴 의상 챙겨갈 때 그 노래 할까 말까 해서 요거 때문에만 챙겨가지 그거 말고는 거의 이제 지하철로만 이용을 하게 되는데 지하철도 타면 중독되지 않아요? 중독까지. 그 나름 되게 편하잖아요. 중독까지. 맨날 이렇게 책 읽고 음악 듣고 그 사람들 그래요? 구경하는 맛이 좀 있어요. 저는 너무 긴장해가지고 왜, 그 왜요? 지역을 지나쳐가가지고 잘까봐. 긴장해서 그래서 나는 옛날에 그런 거 생각한 적 있었어요. 지하철 알바 중에서 내리는 역 깨워드립니다. 500원 주고 편하게 자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일어나세요 깨워줘. 어때요? 근데 500원 받고 사라져도 모르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를 이제 약간 나 정책 사업을 해야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러갖고 콜을 불러면서 거기 방마다 한 명씩 있는 칸마다 그래서 한마다 있어요. 그러면 길이 그래야 편히 잘 거 아니에요. 선잠 안 자고. 그래서 저기요 500원이요 저기요 깨워주세요 하면 차라리 침대 칸을 만들어. 근데 뭐 이런 뭘 거 황당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 그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 그 하림 사장님도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런 머리에서부터 의자에서 이제 알람이 울리고 뭐 이렇게까지 발전이 되는 거죠 이제. 인정. 예.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지하철이 성추행이 가장 많았던데 한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미투라 이런 게 있었지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성추행 관련된 거에 그 피해 여자분들의 아픔을 얘기했던 뉴스가 가끔 있었어요. 근데 최고 가장 많은 성추행할 때마다 기자들이 항상 서가지고 인터뷰하던 데가 어딘지 아세요? 역 중에서 신도림? 신도림입니다. 거기가 신도림 여관에서 괜히 스트립쇼를 네.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그치 생쇼를 하게 돼요. 거기가 제일 복잡해. 아니 나는 지금은 스크린 도어가 있잖아요. 옛날 스크린 도어가 없었잖아요. 없었어 옛날에. 정말 위험해 진짜 위험해. 신기하죠. 위험해. 신도림 근데도 진짜 위험해. 밀려서 사람이 떨어진 적은 네, 없잖아요. 네, 네. 아우, 그러니까 저는 부산에서 살다가 서울에 처음 와서 신도림역이 유명하잖아요. 사람이 네, 많다고. 그래서 이제 저는 생활 패턴이 좀 그 출퇴근 시간하고 달라서 사람이 많은 걸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저녁 6시 반 정도에 딱 신도림역을 지나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한번 보고 싶었어요. 어느 정도 사람이 많은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몇 번 출구로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이제 막 오고 가는 걸 봤거든요. 멀미가 나더라고요. 멀미나요. 사람이 그러니까 못 가요.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떠밀려서 가다가 떠밀려서 오고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중요한 건 이런 장면이 매일 반복된다는 거잖아요. 그래. 출퇴근 시간에는 예. 죽어나는 아 거예요. 진짜 대단하더라. 저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탈 일이 많지가 않은데 어쩌다가 한 번씩 타거든요. 그러면 직장인분들 진짜 힘들겠다. 가장 최근에 여자는요. 느꼈던 거 여자는 저 이렇게- 서초동역 집회할 때 네. 가장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아 그래요? 음. 여자는 꽉꽉 껴가지고 이렇게 다 쓰러져 버려요. 이렇게 숨을 못 쉬어갖고 음. 푹 기절해 버린다. 하도 이게 근데 거기다가 뭐 있냐면 그런 폐쇄 공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맞아. 답답하면 못 견디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꽉 차잖아요. 돌려버리는 거. 그러면 그런 분들은 밖에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답답해서 쓰러져요. 그래서 그 아침에 그거 타는 거 보면서 근데 내가 그래도 최근에 문제 느낀 거 중에 하나는 9호선 있잖아요. 9호선을 좀 빨리 좀 늘려줬으면 9호선 좋겠어요. 심각하다면서. 그거 왜냐면은 이게 칸이 짧아요. 딴 데보다. 6량이죠. 네, 6량. 네, 6량. 그래서 근데 만들 때는 옆에 더 붙이기만 하면 사람들 더 태울 수가 있어요. 한 칸마다 사실 사람 한 거의 100명 정도 타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훨씬 수월할 것 같은데 네, 늘리기로 했으니까 네. 늘어날 겁니다. 느게 나겠죠. 네. 왜냐면 거기가 또 거기 더 복잡해진 게 저기 그 김포 철도가 생겼어요. 갖고 요즘에는 김포공항역 쪽이 엄청 복잡하대잖아요. 공항. 지하철로 지금 막 거기 오니까 김포에서 그 뭐죠? 그 짧은 지하철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 김포공항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복잡해지는 거야, 사람들이. 다 지하철 타고 오니까 애들 버스 타시는 분들이. 근데 예전에 전원일기란 드라마 아시죠? 예. 그거 어디서 찍었는 줄 아세요? 어디서 찍었어요? 그걸 김포에서 찍었어요. 양촌. 와, 그 완전 시골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그죠. 네, 양촌. 예. 금촌 아니에요? 양촌님. 아니 그 양촌리가
그 드라마를 찍은 장소가 그 김포인데 그때 완전 시골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죠. 김포 골드라인에 양촌역이 새로 생겼네요. 그래요. 어. 그래서 이거 보면 천지가 개벽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저기 그 화성을 갔다 왔는데 예전에 그 화성은 그 그잖아요, 그죠? 되게 그 다 그냥 논밭이었어. 논밭이잖아요. 그냥 근데 맞아요. 지금은 막 고층 아파트에다가 완전히 이제 또 딴 동네가 돼 버렸더라고. 그래서 야, 이 시대가 진짜 이게 많이 바뀌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지하철이 정말 우리나라의 히트 상품이다. 특히 이제 저는 외국 지하철에도 혹시 중간에 물건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국 물건 지하철. 파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도 지하철 비슷하게 있어요. 예. 있는데 뭐 이렇게 땅콩이나 무슨 복고파이라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그런 걸 팔아요. 우리 예전에 우리 신문 팔고 막 그랬듯이 그런 게 있는데 지하철 안에서까지 팔아요? 예, 그렇게 팔아요. 근데 사람이 많을 때는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날씨가 더우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필리핀 지하철 안 타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는 뉴욕 지하철. 왜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와, 정말 영화 쪼꼬 보니까는 무섭겠더라고. 쪼꼬. 아니 쪼꼬. 그러니까 약간 정말 이거는 그 낮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여기서 스테이션 한 두세 개 가고 펜실베니아 스테이션인가 그쪽에서 이렇게 몇 군데 가고 여기만 되지 정말 저녁에 지하철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 예 정말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거고 그리고 뉴욕은 그리고 지하철을 이렇게 있다 보면 지저분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저분한 것도 있고 위험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쥐가 쥐가 다녀요? 내 머리통만 해 진짜 거짓말 조금 더 치고 뭐 엄청 큰 쥐라고 이만한 쥐가 이렇게 돌아다녀요. 다녀요? 지하철 타는데 예, 이렇게 옆으로 철로에 이렇게 사사사사사 걸어가는 거 되게 많이 봐요. 동물원이네. 무섭다. 너무 싫어요. 동물원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쥐는 무서워. 근데 쥐는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하철이 엄청 깨끗한 거잖아요. 너무 깨끗하죠. 깜짝 놀라요 외국 사람들. 환승 잘 돼 있고. 예. 그래서 저는 게다가 또 우리나라 지하철이 세계에 없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하철에서 그 IT 상품을 팔아요. 그것도 싸. 예를 들어서 뭐 알죠? 무슨 제품. 뭐 특허 나온 제품. 뭐 허리띠 뭐 이런 거. 파스도 뭐 지금 들어보지도 못한 파스 나오고 그다음에 무슨 뭐 보풀 제거기 음이온이 나오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옛날에는 저 가수를 알 수 없는 그 CD 그리고 게르마늄 자석.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그 최첨단 물건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옛날하고 다른 거는 그거 같아요. 확실히 이제 지하철에서 진짜 그 광고가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그게 사람들이 할 게 없으니까 멀뚱멀뚱 눈 뜨고 있으니까 뭐라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꽉 찼거든요. 광고가. 근데 지하철 안에. 광고하면 제일 그 지하철 광고를 잘 활용했던 회사가 그 좋은 사람들. 팬티? 예, 좋은 사람들이 막 이제 조병진 씨가 그 회사를 만들고 이제 브랜드가 막 유명해질 찰나에 그때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지하철 이용이 일반 상식이 되던 그때 너무 재밌었잖아요. 거의 뭐 지하철 도배를 했었죠. 한석봉 너는 뭐지? 뭐 떡을 썰어라. 떡을 썰어라. 나는 팬티를 꼬매겠다. 뭐 이러면서.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런 풍경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이제 지하철에서 이제 막 책 읽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문제집 풀고 이제 요즘 그다음에 조금 시대가 바뀌어서는 이제 이어폰 듣고서 이제 음악 듣는 애들이 한동안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제 거의 다 스마트폰이에요. 그냥 뭐 거의 뭐 빠짐없이 야구 보던가 게임하던가 유튜브죠. 유튜브 보던가 이렇게 좀 문화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하철이 우리나라의 이제 히트 상품이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두 번째가 이제 이게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성형 수술. 성지지 성지. 예. 그러니까 내가 저 얼마 전에 이제 그 트젠 분을 한번 만났거든요. 트젠. 예. 도란스. 예, 트랜스젠더 분인데. 트랜스젠더. 도란스. 나도 무슨 말이야. 나도 도란스. 자, 이거 그 전자 개그 아니에요? 전자 개그. 근데 만났는데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거기 이제 아는 형님이 거기 수술하셨냐? 그랬더니 했다. 태국에서 했냐? 물어보니까 태국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 수술은 태국이 성지래요. 거기가 가장 거기가 수요가 제일 잘한다. 옆에 가면 진짜 너무 예뻐요. 태국에서 제일 잘한다 그랬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목소리가 예전에는 조금 남자 목소리 같은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목소리도 수술한대요. 아, 진짜? 그래요? 네. 진짜 그 목소리가- 성형으로 네, 목소리가 약간 어. 여성스럽게 나요. 나도 해야겠다. 예전에는 아니 이렇게 매력적인 목소리 가졌는데 무슨 왜 이은재 목소리 되려고? 이은재입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모적으로도 보면 거의 이제 여자분하고 네. 되게 비슷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트젠 수술은 이제 태국이 잘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일반 얼굴은 이제 이건 한국이 진짜 세계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마찬님 어떻습니까? 왜 저한테 아니 여성분이 알잖아요. 저는 예전에 놀란 게 뭐냐면 그 렛미인이라는 프로그램이 맞아. 이게 이것 때문에 중국 그 성형 쪽 그 영업하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비행기 하나를 태워갖고 오는 거예요 한국에. 그러면 한 명당 막 그 액수도 셌단 말이에요. 맞아. 최소 1,000만 원 이상씩 수술 받으니까. 그 은행 하나 은행이래. 병원 하나 끼고 그거 중국에서 관광객 뭐 하다가 하자고 네. 누가 나한테 같이 하자고 했었는데 나는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 아이, 왜냐면 하지 말아야죠. 그 신사동에 신사역 쪽 다 위에 거기 성형외과잖아요. 근데 한 건물에 성형외과 막 3개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부작용 때문에. 예, 그래서 피켓 들고 저도 이제 강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뭘 봤냐면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그 응급 상황인 거예요. 안 깨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3명이 한 사람 붙어갖고 엘리베이터를 날르는 거야. 종합병원 가려고. 아. 그러니까 응급 상황인 거야. 근데 그러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응급 상황인데 안 됐다고 네. 보면 돼. 게다가 플러스 요즘에는 뭐가 있냐면 더 이상의 성형이 아니라 재성형. 맞아요. 부작용 나가지고. 재성형 이제 지났어요. 이제 성형 다 했어 이제. 음. 제 끝 쌍꺼풀, 코 다시 보형물 빼고, 가슴 빼고, 다시 심고. 그러니까 다시 또 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가슴 보형물도 요즘에 지금 또 다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뭐지 메디톡신. 그거 좀 수은 같이 이렇게 뭐 네, 이렇게 되는 거요. 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수술한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한다고. 예, 암 유발하고 완전 그거예요. 1급 발암물 물질이 다시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빼야지 그러면. 네. 뺐다가 그 빈 공간으로 둘 수 없으니까 다시 다른 걸로 넣어야 다른 될거 거가 아니에요. 보형물이 뭐 있어야 네, 돼. 그래서 저기 내 친구 중에 걔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 수술하면 가슴에 넣는 보형물하고 몸에 살하고 일체가 돼야 돼서 가서 이제 마사지를 받아요. 여자가 못해.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남자가 아프다. 여자 뒤에서 딱 껴안고 계속 가슴을 주물러 줘야 돼요. 거기 일자리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둘도 아프겠다. 좋을 것 같잖아요. 네. 좋을 것 같잖아. 네. 그러니까 앞에서 하면 안 되고 네, 뒤에서 딱 끌어안고 근데 그게 뭐 하는지 알겠는데 뭐- 일자리 뭐- 남아 있냐고요. 뭐 하는지 알았으니까. 근데 그게 네. 나도 전체 똑같은 거 물어봤다. 수술 중에서 그래서 가슴 수술이 제일 아프다는 거야. 아. 제일 아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살에다 뭘 집어넣는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주물냐면 꼭 알겠어요. 와, 이렇게 거기까지. 해서 이 손이 거기까지. 그렇게 그래서 꽉꽉 할 정도로 넣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2명만 주물러 봐요. 30분씩. 엄청 아프다. 얼마나 손이 그건 내 들어가겠어요. 고통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나도 알아서 똑같은 거 물어봤다니까. 나도. 일자리 남아 있냐고요. 일자리 남아 있냐? 아유 이 방송 근데- 또 못하기겠다. 근데 나는 있잖아요. 저는 뭐 넣어보진 않고 빼보긴 했잖아요. 여유증. 여유증 아. 때문에 지방을 빼봤잖아요. 제가 1200cc 뽑았잖아요. 가슴에서. 뭘 뽑아요? 가슴에서 지방을. 지방 수술 한번 한. 네. 아 진짜로요? 네. 어떻게? 그걸 또 설명해드리면 남자가 남자인데 그 아, 꼭지 뚜껑- 가슴이 크니까. 뚜껑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레알? 네, 여기 꼭지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꼭지 주변으로 딱 잘 따요. 이렇게 따가지고. 그때 얘기한 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진짜라니까요. 나 개그맨이라서 맨날 농담만 하는. 아니 그게 진짜래가지고 근데 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수술도 우리나라가 잘해요. 여유증 수술도 지금은. 뚜껑 따는 거요? 뚜껑도 따가지고 티 안 나게. 그 꼭지 감쪽 라인 잘 맞춰가지고 하면 티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티가 안 그러면 나. 여기 뭐도 나와 이렇게 젖같이 이렇게 그 엄마가 아이 주는 거지? 아니 그런 건 안 나와요? 모유까지는 안 나오고. 모유는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모유는 아니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아, 그러니까 이 양반아. 여성분들처럼 유선이 생겨요. 유선도 있어요. 지방만 있는 게 아니라. 아. 유선 조직도 같이 발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아니 근육 운동을 안 했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호르몬 지방이 이상. 많이 쌓여서. 호르몬 아. 이상하고 몇 가지가 있어요. 호르몬 이상. 그러니까 어렸을 때 호르몬, 그러니까 고안에 뭐 아픔이 있어도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 식습관 이걸로 인해서 많아요. 야, 대단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웬만한 사람들 보면 내가 이제 진단을 해줄 수 있어요. 딱 보면
목욕탕에서도 딱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해야 된다 수술. 그리고 일반적으로 옷 입었을 때도 제가 진단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 한동안 이 성형외과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하철 광고가 대부분의 요즘에는 다 성형 광고가 많거든요. 근데 그 렛민 때문에 근데 그걸 보다가 제가 진짜 저도 막 놀란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 개그맨 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류의 프로그램 나가갖고 근데 얼굴이 진짜 달라졌어요. 그게 몇 명이 있어. 그게 또 짤로 막 돌아다녔잖아요. 예. 그게 외국에서는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신기한 거예요. 음. 또 한때 또 어디더라 그 필리핀 여자분인가 그 못생겼다고 무시당해가지고 전신 성형 수술한 거예요. 근데 너무 이뻐진 거야. 그래갖고 복수했다는 내용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의사분들 제가 이제 복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실한 복수를 위해서 가능할 것 같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뭐 몸을 던져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한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는데 히트 상품 중에서 일단은 우리나라는 외국은 안 가봤지만 일단 지하철이 갑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성형수술 저는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 애들을 본 걸로는 뭐 개그맨들이 여자 개그맨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막 개성이 있어요. 조금 못생긴 듯한데 개성이 있었는데 한 5년 정도 지나잖아요. 어딘가 조금씩 바꿔요. 근데 점점 자연스러워져 얼굴이. 네, 조금씩 손보는데 그거 보면서 약간씩 이렇게 다듬고 하는 거는 참 괜찮다. 너무 과하게 하는 거 말고. 어떠세요? 얼마 전에 무슨 캠핑 프로그램에 핑클이 나왔는데 옛날에 이지인이란 있어요.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 근데 얼굴은 모르겠어요. 좀 바뀌셨어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수술 하셨나? 완전히 틀리지 않아요? 저는 알아봤는데. 그래요? 저는 너무 수술해서 이진 씨 일진 됐어요 지금? 개성 있는 나는 이렇게 막 조인성, 소지섭 이런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차라리 이렇게 이만기나 강호동 같은. 그래서 나는 야수님 보고 좋아하겠네. 약간 금방기 스타일인데. 그래서 나한테 반했구나. 네, 저는 이렇게 야수님 같은 사람 이렇게 딱히 좋아할 일이 아니었어. 근데 이제 최고의 다이어트는 최고의 성형은 옥주현 씨 보면 알겠지만 다이어트. 꾸준히 요가하고 막 해가지고 그거 하니까 맞아요. 다이어트가 사실 최고 좋은데 그래서 일단은 살부터 빼는 걸로 결론을 내리면서 자 오늘 이야기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히트 상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당연히 촛불 집회 이거는 당연히 히트 상품입니다.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맞네. 여러분들 당연히 아실 것 같아서 따로 얘기를 안 드리고 그다음에 응원 문화 대한민국 하면 또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히트 상품도 있지만 눈살 찌푸르게 하는 히트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히트 상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껴요. 너무 많이 껴. 아니야 괜찮아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런 얘기 재밌어요. 일부러 막 그랬는데. 아니 잘 꼈어. 중간에 좋아. 야, 푸나님 왜? 프랑스.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막 이런 거 연필에 USA 있으면 맞아. 프랑스. 뭐라고 읽어요? 웨이든 페리스도 있겠네. 넘버 2. 프랑스. 프랑스는 프랑스. 빨리 끊어야지. 성형수를 너무 많이 시켜서 그래. 한 몇 명씩만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몰려오면 빨리 끝내고 싶잖아요. 사람이